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물류협회 이중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산업부 22년도 수출 버처 사업 총괄 수행, 국제운송 분야 총괄 수행 기관으로 지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국제운송 분야 정상 가이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 참여기업분들보다는 저희 수행기관, 포워딩 업체에서 좀 지참해 주실 서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증빙 서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게 국제운송 분야가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산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저희 현장 Q&A는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 문의사항이 좀 제일 많았던 것들 위주로 제가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의 정산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항공으로 보내시는 것도 있고 에어로 보내시는 것도 있으시니까요. 이제 해상이실 경우에는 해상과 에어로 보내실 경우가 있는데 해상 운임과 그 다음에 항공 운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 할증료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 해상일 경우에는 저유항 할증료라고 LSS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LSS, KLS 명시되는 지침 단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항 할증료인 경우에는 다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안 할증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세큐리티 서차지는 항공 운송권에서 아마 대부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상일 경우에는 항공만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지는 않지만 항만시설 보안료라는 항목으로 조금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가능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산업부 그다음에 또 중기부 수출 바우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EMS, DHL, 페덱스나 TNT 같은 걸로 보내실 때 이제 특송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 해상이나 항공 카고권이랑 조금 달리 이제 비용의 이런 LSS나 유료할증료 세부적인 비용 분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 토탈 이제 포워더에서 저희 참여기업 분들에게 청구하시는 토탈 비용 100%에 이제 70%로 진행을 하는 것을 규정을 이제 코트라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하보험료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이제 수행 기관인 포워더에서 보험 증권을 청구를 해주실 거고요. 보험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해 놓은 국제복합운송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는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쪽에서 조금 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게 인정을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이후 페이지에서 복합운송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산이 어디까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수행기관인 포워더를 통해서 선적을 하시는 날짜가 선적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선적일이 이제 바우처로 신청하셔서 협약 기간이 이제 저희 참여기업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협약 기간 안에 당연하겠지만 협약 기간 안에 선적이 이루어지고 출항이 진행이 되어야만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제 항구로 가야 되는 그런 국내 트러킹 비용이나 여러 가지 내륙 비용 운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운송 비용 아니고 국내 발송이기 때문에 정산이 조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불가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내 운임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운임, 그다음에 취급 수수료랑 도착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급 수수료에는 이제 BL 발행 비용이나 사전에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하는 비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세관 비용들, 그다음에 CGC 비용들, 그런 여러 가지 아더 차지들이 다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부가세나 그다음에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밑에 보시면 해외발 화물 운송 비용 밑에 현지 내륙 운송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제 D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바우처로는 C조건 그리고 D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가능하신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D조건으로 진행하시면 D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도착지 비용을 저희 수출자가 부담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참여기업 분들이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C조건, D조건이 이제 교집합이 되는 국제운송료, 운임 정도만 되겠죠. 운임이랑 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성권들도 그렇고 해서 샘플 운송을 이제 무상거래 샘플로 많이 이용을 해주실 텐데요.
무상거래 샘플 운송도 좀 아쉽지만 정산이 불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위쪽에 1번, 그 다음 밑에 MLB랑 IPI 이거를 2번으로 해서 총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포워딩 국제 운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뭐 배 아니면 비행기 하나로만 최종 컨사인까지 도착을 하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무조건 복합 운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이 사업상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분리를 하고 적용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최종 목적지까지 그 해당 국가나 도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선편이나 항공편 이외에 다른 뭐 트러킹이나 철송 이런 레일 그 추가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경우를 저희 인정을 해드리기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이 복합 운송이 활용이 되는 사례들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극동 지역과 유럽 지역이 있고요. 그 보시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레일 운송 그 라인 루트들을 예시를 드러놨는데 이제 중국 횡단철도인 TCR이랑 시베리아 그 TSR 많이 사용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고요. 두 번째로 MLB 서비스, IPI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주 지역이라고 해서 MLB, IPI 외에 안 된다는 걸 규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극동 구주 지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운송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중국 아니면 러시아까지 선편으로 배로 가고요. 거기서 하역을 한 뒤에 철송,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던 TCR이나 대부분 TCR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TCR을 통해서 그 카자흐스탄까지 그 운송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까지 BL이 하나만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에서 중국까지 그 해상 운송짜리 BL이 하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카자흐스탄까지 BL 하나, 이렇게 총 BL이 두 개가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두 케이스 다 이제 어쨌든 최종 목적지인 카자흐스탄까지 가기 위해서 보세 운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산을 그 운임을 해상 운임으로 간주를 해서 정산을 가능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에 MLB랑 IPI 예를 들어 미주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문의를 받았던 케이스가 이 미주 지역 운송건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시카고로 보낼 때 한국에서 미국 서한 롱비치까지 해상으로 운송을 하고요. 롱비치에서 그 하역을 한 뒤에 이제 철도로 또 이제 시카고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서비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좀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 아시겠지만 선사는 기본적으로 포트 투 포트 서비스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륙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의 그 철도 회사와 선사가 연계를 해서 철도 기지인 그 램프까지 운송을 맡고 비용을 저희 포워더한테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랜드 차지를 포함해서 포워더가 선사한테 받는 운임의 오션 프레이트는 표면적으로는 오션 프레이트지만 해상 운송 비용과 그 다음에 철송 운송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제복합 운송으로 인정이 돼서 정산이 가능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증빙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참여기업 분들보다는 저희 포워딩 업체인 수행기관에서 준비를 해줄 서류가 거의 80% 이상이고요. 제가 마킹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두 가지만 저희 참여기업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바우처를 떠나서 이제 운송권을 진행하고 포워드에게 견적을 운송을 진행을 하시면 커머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를 제출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거는 포워딩 업체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 서류를 포워딩이 받아서 정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조금 번거롭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부정수구 예방 서약서를 건건히 올려주셔야 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구 예방 서약서를 포워더에서 요청이 오면 그 수행기관에게 제출을 해줌으로써 정산에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산 유의사항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그 초반에 코트라 수출 바우처 팀 정태현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약 맺으시는 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적 전에 그 화주와 포워더 간의 계약을 먼저 맺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선계약 후선적이 이루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금액이 픽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바웃으로밖에 구매를 못 하시는 상황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견적을 받고 100만 원을 구매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80만 원이 돼서 금액을 낮추거나 120만 원이 돼서 금액을 올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에는 이제 선계약 후선적을 굳이 지키지 않아 주셔도 그냥 그 화주의 협약 저희 그 참여 기업의 협약 기간 안에 선적이 진행되면 추후에 이제 정산을 하는 그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해주셔서요. 예, 그렇게 금액이 확실시 픽스된 이후에 계약을 맺고 이제 서비스 구매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저희 쪽으로 질문 사항이 들어왔던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쪽으로는 이제 수행 기간에 문의가 오는 게 거의 80% 이상인데요. 가끔 이제 참여 기업부들이 문의가 오십니다. 원래 기존에 이용하시던 포워딩 업체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포워딩 업체를 사용하려고 보니 이 업체는 수행 기간이 아니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셨을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뭐 이번에도 좀 한 20개사 정도가 들어와서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공정성 때문에 저희 물류협회 내부 인원 포함해서 외부 인원분들을 초청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게 사실 서류들이 조금 많습니다. 포워더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참여기업 군들의 그 운송건에 대해서 그 화주 보호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스트릭트하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서류를 다 다운을 받아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또 저희 코트라 수출 바우처 팀에 송부를 드려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3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 점은 추후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포워더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실 때 조금 양지를 하셔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정산 금액은 이제 포워더한테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 코트라 쪽에서 이제 포워더한테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바우처 외에 아까 제가 정산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그 비용은 저희 참여기업 분들이 저희 수행기관한테 자부담으로 진행하셔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우처 금액의 정산 요청 횟수 제한이 있냐는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정산 요청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FCL 건들 원거리로 나가시는 거는 컨테이너 몇 개만 실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한 건만 진행하셔도 어차피 최대 2천만 원이시잖아요. 2천만 원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 외의 비용은 아시다시피 자부담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뭐 LCL 건이 많으시다거나 그 근거리 건이 많아서 비용이 조금 적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면 특성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횟수 제한 없이 그 해당 수행 기간과 진행을 하시면서 2천만 원까지 소진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코텀즈 C 조건, D 조건 외에는 왜 바우처 사용이 안 되냐는 문의도 있으셨는데 EX웍이랑 F 조건은 그 운임 자체를 수입자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운송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 조건이랑 D 조건만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이제 수행기관 분이랑 컨택하셔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제 그러니까 수행기관 분들은 저희 포워더인 수행기관 분들은 이제 저희 화주분들별로 산업부 물류 바우처, 산업부 수출 바우처, 그다음에 중기부 수출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컨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저희 참여기업 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수출 바우처이고 어디 소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관 부처 정도만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도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